예, 공제감면세 계산서 4번, 5번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뭐 우리 일반적인 법인에서는 자주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355페이지에 추가 납부세 계산, 이자 상당의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 환입 부분 설명드리면서 이자 상당의 계산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간략하게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58페이지에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입니다. 개발비 발생 명세서가 되겠는데요. 자,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연구 및 인력 개발비의 범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어야 되고요.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는 거고, 인력 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사용인을 교육 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행령에서 일반적인 관리 지원 활동이라든가 시장 조사, 판촉 활동, 일상적인 품질 시험 뭐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359페이지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대해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쪽에서 자체 연구개발 한번 보시면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다만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게 2016년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보조 직원은 제외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로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1페이지에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비, 원천 기술개발비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은 발생금액에 대해서 30%, 일반 기업은 발생금액의 20%입니다.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는 자, 증가 기준, 직전 연도 연구인력 개발비보다 당해 연도 증가한 금액이 있다면 40%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은 50%입니다. 단기 발생금액 기준 세액 공제는 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5%고요. 유예기간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에 3년차까지는 15%, 그리고 5년차까지 10%, 중견기업은 8%입니다. 자, 일반 비중소기업은 2%를 기준으로 최고 3%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사항을 보면 363페이지에 다른 세액 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 가능하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한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규정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5년간 2월 공제됩니다. 그 다음에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0년간 2월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 조금 이따가 세무사랑 프로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366페이지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청년 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100%를 세액 공제합니다. 청년 외상시 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서는 50%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사회보험료 요율은 회사 부담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367페이지인데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1년 미만인 자,
다만 이제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시간 근로자라든가 임원에 해당되는 사람들, 최대 출자자 뭐 이런 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의 합계를 그러니까 개월수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 상시 근로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한 명은 0.5로 계산하고요. 상시 근로자 수 중에 10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걸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369페이지의 2월 공제 부분에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중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미달로 인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동안 2월에서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농특세 비과세입니다. 일부 감면세액과 중복 적용 안 되고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중복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했고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 등과 관련되는 부분을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363페이지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는 일반 기술 개발을 위한 인건비 5천만 원 손익계산서에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이고 요건 충족했다라고 되어 있고 4년간 지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공제감면세액 조정에 보시면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클릭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연도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에서 개정과목 경상연구개발비 개정과목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고 인원은 2명이고 금액은 인건비 5천만 원 우리 교재에 지금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3천만 원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오류가 났네요. 자, 3천만 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지출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뭐 재료비나 기타 연구개발비, 위탁 공동연구개발비 관련되는 정보가 있다면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료비나 기타 관련되는 부분들은 입증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 및 인력 개발비의 증가 발생액 계산입니다. 증가 발생액 당해 연도는 3천만 원 적용됐고요. 직전 연도부터 한번 보시면 2015년도 2천만 원, 그 다음 연도 14년도 1,500, 2,500, 1,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증가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고요. 공제세액 부분으로 가면 중소기업 부분에 당해 지출된 금액 3천만 원에 25% 750만 원 세액 공제 계산이 가능하고요. 증가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50% 하니까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금액은 750만 원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750만 원 적용할 건데요. 적용할 건데 옆에 보시면 최저한세 설정 여부가 있습니다. 제외냐 대상이냐는 부분인데 중소기업이라면 제외로 선택하시고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대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제외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이 있습니다. 연구소 전담부서 관련되는 부분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고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인정일, 취소일,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인력 개발 관련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과 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정리를 해주시는데 주의하실 거는 연구소나 전담부서의 인정 고시일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정 고시일이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등록을 하거나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실수로 갱신하지 않아서 당해 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당 연구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에서 인건비,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의 각 인적 사항과 인건비 금액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료비라든가 위탁 연구비 발생 명세 내용이 있다면 관련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서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내용을 저장하신 후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로 갑니다.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세 적용 부분과 비적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쪽에서 최저한세 적용 제외로 했기 때문에 적용 제외에 75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단기 공제 2월액 쪽에 가셔갖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750만 원 단기분으로 공제하겠다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6의 최저 배제 부분인데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이미 연구인력 개발비 명세서 작성할 때 최저한세 배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최저 배제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 구분에서 보시면 F2번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과 제외가 있습니다. 제외 부분을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가 완료되고 나면 공제 감면 및 추가 납부 세액 합계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371페이지에 공제 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 세액 합계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공제 감면 세액 조정에서 공제 감면 세액 계산 1번부터 6번까지 많은 내용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모든 내용들을 공제 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 세액 합계표에 집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12를 통해 갖고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최저한세 배제 세액 감면 내용이 있으면 반영이 될 겁니다. 최저한세 배제 세액 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75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저한세 적용 세액 공제 2,100만 원 고용창출투자 세액 공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2월 과세 추가 납부 관련되는 부분 이자 상당에 계산했던 부분 있죠. 32만 원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다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72페이지에 조세특례 제한법 상의 신고 서식입니다. 세액공제 신청서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적용받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 마찬가지입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작성된 세액공제 감면 내용들은 과세표준 과표 및 세액계산 쪽에 세액계산 신고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입니다. 세액조정계산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이 3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제외되는 금액이 750만 원이다라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세액공제였습니다.